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건설시장과 부동산 투자 방향을 뒤흔들고 있는 중요한 주제, 바로 순살자이 사태와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 무너져 내린 아파트, 안전불감증 속에 진행된 부실공사, 그리고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감리 제도의 허점. 사람들은 그것을 순살자이 혹은 순살아파트라고 불렀습니다. 겉만 번듯한 아파트가 마치 뼈없는 순살치킨처럼 속이 텅 비어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아파트가 인천 검단 신도시에 지어졌고 사람들은 그 사태 이후 검단 순살자이 사건으로 불렀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과 교훈을 살펴보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국가인증감리제가 과연 부실 시공을 막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변화가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 방향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은 인천 검단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였습니다. 분양이 한창 진행 중이던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기둥과 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아파트라면 내가 사는 집은 과연 안전한가? 수억 원을 들여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이 무너진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가? 더 큰 문제는 감리 제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장에 배치된 감리사는 건설사가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는 데 그쳤고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감리는 이름만 존재했고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순살자이 사태는 단순한 건설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과 신뢰 붕괴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분양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비 청약자들은 불안해하며 계약을 미루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입지와 시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정부는 건설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국가인증감리제입니다. 그동안 감리사는 경력과 학력 위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질적인 능력을 평가해 국가가 직접 감리인의 자격을 인증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50명의 국가인증감리인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는 단순한 이력 검토가 아니라 무사고 경력, 구조 검토 경험, 고난도 시공 수행 여부, 안전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인증받은 감리인에게는 여러 혜택이 주어집니다. 3년간 건설사업관리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고 책임감리 자격도 부여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도로,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최대 400명의 인증감리인을 선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범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3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만 구조안전검토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16층 이상 건물에도 적용됩니다. 리모델링과 주요 구조 변경 시에도 구조안전검증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즉 단순히 초고층 아파트뿐 아니라 우리가 흔히 거주하는 중고층 아파트도 보다 엄격한 안전검토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가능합니다. 국가가 인증한 감리인이 지킨 아파트라는 점은 분양시장에서 강력한 마케팅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전성은 곧 경쟁력이 됩니다. 둘째,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전문적인 감리, 더 많은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시공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입지와 가격만으로 판단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는 감리 인증 여부, 안전성 평가, 리모델링 가능성 등이 투자 판단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전인증 아파트 선호 현상입니다. 투자자와 실수요자는 점점 더 국가인증감리제가 적용된 단지에 몰릴 것입니다. 이는 가격 프리미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브랜드보다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가 곧 신뢰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제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건설사 아파트냐보다 국가인증감리로 지어진 아파트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리모델링 시장의 변화입니다. 중고층 건물까지 구조안전검토가 의무화되면 리모델링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통한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별 격차 심화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수도권 건설사들은 제도에 적응하며 경쟁력을 유지하겠지만 지방의 중소건설사들은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국가인증감리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감리 전문법인 도입은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건축사들의 생존권 문제, 수익성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장기 과제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또한 제도가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감리인이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거나 시공사의 압력에 휘둘린다면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와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비자의 감시 권한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순살자이 사태와 검단 아파트 붕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한 건설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신뢰의 붕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가인증감리제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은 입지와 가격뿐 아니라 제도와 안전성을 기준으로 집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제도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